일단 1번부터 4번부터 가볼게요. 봅시다. 4번부터. 음. 자, 3차식 fx가 주어져 있대요. 옳은 것만 인대로 골라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요. 천천히 한번 봅시다. 일단 fx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뭐 인수를 갖나요? 그 다음에 실근의 개수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돼 있어요. 정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일단은 어때? 일단 인수분해를 먼저 한번 해봐야겠죠. 근데 가만히 보자. 여기 지금 2a랑 마이너스 2a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b제곱이랑 마이너스 b제곱이 있으니까 딱 1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 그죠? 그래서 1을 넣으면서 바로 그냥 인수분해를 해버릴게. 그럼 2a 마이너스 1, b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제곱 해서 1 가지고 먼저 한번 해보면은 1, 2a, 그 다음에 뭐야? 2a, b제곱, b제곱. 딱 떨어지네. 그지? 이렇게 됐어. 그래서 얘는 현재 x-1에다가 x의 제곱 더하기 2a에다가 x에다가 더하기 뭐가 됩니다? b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 그럼 기억은 일단 맞다라고 당연히 볼 수 있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 이제 니은으로 한번 가볼 건데 여기서 얘가 지금 0이다라는 방정식을 가지고 장난쳐주세요. 이렇게 주어져 있네. 그러면 일단 얘가 1이라는 근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랑 베타라는 두 근을 갖는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 얘는 0이다라고 하는 두 근이 여기서 알파랑 베타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인가요? 라고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 지금 마찬가지로 또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어? 어떤이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어. 그지? 어떤이라고 하는 건 항상 수학에서는 되는 게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하는 그런 A, B가 존재하면 참 좋겠군요를 나한테 말해주고 있는 중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접근해주면 될까? 일단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건 뭐야? 여기는 얘네 자체가 중근을 갖는 경우도 있겠지만 얘가 되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그렇게 두 가지로 되는 A랑 B가 존재하나요? 라는 걸 지금 둘 다 A가 B보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런 걸 만족시킬 수 있나요? 이런 얘기거든. 어떻게 접근하면 되겠어요? 일단 판별식 접근해 보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판별식 봤더니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네요. 얘가 0이다라는 소리는 결국 A는 B다라는 소리로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 둘 다 같은 부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저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군요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희망을 걸어볼 게 뭐야? 1이랑 알파랑 서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여기는 얘에다가 내가 뭘 넣었을 때, 1을 집어넣었을 때 걔가 0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그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1 더하기 2a 더하기 b 제곱이라는 게 0을 만족하는 그런 a, b를 저기서 만들 수 있나요? 지금 이거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되니까 좀 어떤 느낌으로 그냥 되는 걸 찾아본다라는 느낌으로 접근해봐도 괜찮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b가 마이너스 1 정도로 먼저 한번 잡고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이게 좀 만만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잡아봤더니 여기는 얘가 1이 되면서 a 역시 마이너스 1이 돼버리네. 그러면 주어져 있는 조건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건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b에다가 마이너스 2 정도를 한번 넣어볼까? 됐니? 그럼 b에다 마이너스 2를 넣어봤더니 얘는 4가 되니까 5가 되니까 이때 a 값은 뭐가 돼?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네. 그죠? 그러면은 이거 만족하는 순서상 a, b 하나는 존재하기 때문에 쟤는 됩니다. 니은 보기는 맞는 보기야.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겠다. 이런 느낌입니다. 괜찮죠? 오케이? 그 다음에 디귿으로 가봅시다. fx는 0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고 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뭐야? 얘랑 얘랑 서로 달라야 되고 그지? 얘랑 얘랑도 서로 달라야 돼. 지금 다 달라야 돼.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을 때 세 실근의 합이 7이 되도록 하는 정수 A, B의 순서쌍의 개수가 5개인가요? 를 묻고 있어요. 일단 노가다를 염두에 두겠다라는 뜻이니까 일단 노가다에 대한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일단 첫 번째 얘네들은 판별식이 뭐여야 돼? 양수여야 하니까 얘가 양수여야 하니까 일단은 A제곱이 B제곱보단 더 커야 됩니다. 라고 일단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면 안 되니까 B제곱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되겠어요? B제곱이라는 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돼. 라는 요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주세요라는 의미군요. 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해볼까? 어떻게 해볼까? 이걸 뭐 어떻게 정리? 일단은 세근의 합도 좋네. 세근의 합이 뭐야? 그러면 두 근의 합이 지금 마이너스 2a니까
마이너스 2a가 몇이 되고 싶어? 6이 되고 싶어. 아, 그럼 a를 줬잖아. 너무 땡큐하네, 그지? a가 마이너스 3입니다라고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더니 얘는 지금 b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3이니까 9보다 작아야 돼. 9보다 작아야 돼. 즉 b라고 하는 거의 범위는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여야 해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b제곱이라고 하는 건 또 뭐가 되면 안 돼? 일단 마이너스 3을 넣어봤더니 뭐가 되면 안 돼? 일단 5가 되면 안 되는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마이너스 3 되면 6이니까 5가 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만족하는 애들을 다 찾아주세요, 이런 얘기인데, 정수니까 어차피 이거 만족하는 건 없겠죠, 얘들아? 그러니까 결국 b가 될 수 있는 건 몇 개? 여기서 5개가 나오게 될 거고, a는 딱 지금 마이너스로 정해진 거니까, 마이너스 3으로 정해진 거니까 좀 순서상의 개수는 5개가 됩니다. 디귿 보기는 맞는 보기구만, 이런 식으로 찾아줄 수 있겠네요. 이해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5번으로 한번 가보자. 5번은 뭐야? x에 대한 4차 방정식 제 중에 4근 중에서 두 근의 합이 1이 된다. 4개 중에서 두 근의 합은 1이 된다. 가장 큰 근과 가장 작은 근의 차가 p 플러스 루트 q였을 때 두 유리수 조건을 줬어. 또 유리수라는 조건은 또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챙겨둡시다. 이렇게 유리수. 유리수 조건은 그냥 여기는 얘를 지금 표현하기 위한 조건이었구나. 그죠? 크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여기서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x의 4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에 플러스 k는 0에 근 4개가 있었어. 그 4개 중에서 2개를 더하면 걔가 몇이 된다? 1이 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가장 큰 거랑 가장 작은 거의 차이가 저 정도가 된다 라고 되어 있을 때 p 더하기 q를 구해주세요. 와, 이거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될까? 일단 천천히 보자. 가장 큰 거랑 작은 거의 차이가 저거다. 4근 중 2근의 합이 1이 된다. 그래요. 그러면은 뭐야, 어떻게 접근하라는 소리지? 일단은 천천히 여기는 얘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은 x의 제곱이라는 걸 뭐라고, 뭐 t라고 이렇게 치환을 해봤을 때 t의 제곱에 마이너스 3t의 플러스 k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 두 개의 근을 내가 알파랑 베타라고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오케이? 그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몇이야? 3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렇게 된 상황에서, 얘들아, 이렇게 된 상황에서 얘가 알파랑 베타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이 녀석을 내가 뭘로 인수분해할 수 있어? x제곱 다시 t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t 마이너스 베타로 인수분해할 수 있지. 여기서의 핵심적인 얘기를 하나만 해볼게요, 얘들아. 우리가 복 2차식이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여기는 이 복 2차식은 해결 전략이 몇 개였어? 2개였죠. 그러니까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x제곱을 뭘로? t로 치환한다. 그래서 해결이 되면은 이렇게 해결한다. 그럼 두 번째는 뭐였죠? 합차의 형태로 바꿔줄 거예요. 이렇게 바꿔줄 거예요. 라는 복 2차식의 해결 전략가 2가지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복 2차식을 인수분해한다라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상황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복 2차 뭐가 됐어? 복 2차 방정식이 됐어요. 그죠? 얘 해결 전략은요, 물론 얘를 따라가도 괜찮긴 하지만 1번만으로도 충분히 사실은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치환해서 푸는 것만 충분히 해결이 돼. 이유를 한번 얘기해 줄게. 우리가 봐봐, 여기서 보기차식이 뭐였다? 뭐 예를 들어 ax의 4제곱에 플러스 bx의 제곱에 플러스 c였다라고 생각한다면, 얘를 치환해 주게 된다면 얘는 a의 t의 제곱에 플러스 b의 t에다가 더하기 c가 됐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여기는 요 녀석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 자체가 인수분해가 되면 1번 풀이로 가능한 거였는데,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면 여기는 얘가 해결이 안 돼서 2번 풀이로 갔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2차 방정식 얘기를 하면서 어디까지 개념이 조금 확장이 됐었냐면, 내가 얘는 0이다라는 이 방정식의 근은 무조건 구할 수 있어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실근이든 허근이든 무조건 나올 거야 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 두 개의 근은 가정할 수 있어로 해석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근을 알면 뭘 할 수 있어?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고. 이해되죠? 인수분해가 된다면 여기는 이 식을 뭘로 바꿀 수 있겠어? a배의 x제곱 마이너스 알파, x제곱 마이너스 베타로 바꿀 수 있었을 거고, 그렇다면 여긴 얘가 x 마이너스 루트 알파, 그 다음에 x 플러스 루트 알파, x 마이너스 루트 베타,
그다음에 x 플러스 루트 베타로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모양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기서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봐봐. 여기서 알파랑 베타, 여기서 나온 그 알파랑 베타가 둘 다 양수였으면 얘들아, 여긴 얘가 양수, 얘가 양수였다면 여기는 얘네들이 다 실근이 될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양수인 게 여기는 이 방정식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실근입니다로 해석이 되는 거고, 얘가 음수였을 땐 어때? 음수였을 때. 얘가 음수였어요. 음수였어. 라고 생각하면 얘가 허근을 갖게 됩니다로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보기차 방정식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실근을 2개 갖게 해주세요. 실근을 4개 갖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거 2개가 무슨 수군요? 양수군요. 라는 해석이고요. 허근을 4개 갖게 해주세요. 그럼 얘는 2개가 다 음수였군요. 그 다음에 실근 2개, 허근 2개를 갖게 해주세요.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군요. 그래서 실근의 부호 개념이랑 되게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 자체가 허근을 갖게 돼도 허근을 갖게 되면 루트 안에 사실 허수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용납이 될까를 한번 생각해 봐. 일단 여기서 이거랑 좀 상관없는 얘기를 잠깐만 좀 할게. 좀 깊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루트 안에 뭐가 들어가는 게 싫어서, 음수가 들어가는 게 싫어서 실수에서는 저거 음수가 아니야 라는 조건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어 라고 해가지고 저기 제가 음수가 되는 거를 찾게 가정하기 시작한 게 허수의 개념이 처음 등장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양수만 들어갈 거야, 음수조차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 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허수였단 말이야. 그렇다면 여기에 허수가, 루트 안에 허수가 들어가는 게 사실 가능할까? 라는 것도 사실 그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루트, 예를 들어서 루트 2 플러스 i라고 하는 요 녀석이 가능할까? 를 한번 생각해요. 그게 봐봐. 루트에 음수가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뭐야? 수체계가 하나 늘어났었지. 복소수라는 수체계를 늘어났었지. 그죠? 그럼 루트 안에 지금 허수를 집어넣게 되면 다시 수체계를 늘려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복소수 위에 수체계가 또 있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복소수 위에 수체계는 필요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 되거든.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얘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여기 있는 이 녀석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있으면 이거 누가 봐도 루트 3i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허수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 여기 있는 이 녀석도 분명히 허수라는 뜻이 될 거잖아. 그럼 얘는 도대체 어떤 허수였을까? 에 대한 생각이 드는 거거든. 어떤 허수였을까? a 더하기 bi 형태로 나타내게 된다면 양변을 제곱해서 내가 a 제곱 더하기 2abi 더하기 빼기 b제곱을 만족하는, 즉 a제곱 빼기 b제곱이 뭐가 되고 2가 되고 2ab가 1이 되는, 이걸 만족하는 ab를 내가 구할 수 있다면 그걸 가지고 만들어진 허수가 이 녀석의 정체였어 라고 밝혀줄 수 있거든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요거에 대한 근호 안에 뭐가 허수가 들어가는 거에 대한 새로운 수치계는 필요 없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여기가 허수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얘가 허수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얘네들이 다 허근으로서의 충분히 상황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런 뜻이 돼. 물론 고등 과정에서는 거기까지는 잘 다루지 않겠지만. 이해됐어? 어쨌든 여기는 요 녀석이 전부 다 뭐 양수였으면 실근을 가져, 음수였으면 허근을 가져, 이 정도의 얘기는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이게 복 2차식과 복 2차 방정식의 차이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복 2차 방정식을 봤을 때 걔 해결 전략을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 여기까지 해야 되죠? 오케이?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갑자기 선생님이 여기는 얘를 딱 놓고선 x제곱 t로 치환했던 그 이유는 뭐였냐면 여기는 얘를 이렇게 해결하면은 충분히 해결할 전략이 가능할 것 같아 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치환하고 시작했던 거고요. 다시 여기는 얘 두 개의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가정하고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준다면 결과적으로 x제곱 마이너스 알파와 x제곱 마이너스 베타는 0입니다라는 방정식으로서 여기는 요 녀석을 이렇게 뭐 할 수 있어? 인수분해할 수 있어까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제 여기서 찬찬히 한번 보는 거야. 그럼 우리는 여기 알파랑 베타에 대한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두 개 더한 결과는 3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뭘 얻을 수 있냐면 둘 중에 아무리 어떤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둘 다 제일 작은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3보다 클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죠. 1.5보다 클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두 개 더한 게 3이라는 거는 결국 3을 기준으로 뭐 한다?
다시 2분의 3을 기준으로 대칭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는 무조건 1.5보다 클 수밖에 없어. 알파랑 베타가 뭐였다면 실수라고 가정을 한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한근 여기서 베타를 더 큰 거라고 가정한다면 여기서 무조건 실근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에서는 허근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여전히 실근이 나올 수도 있어. 이런 상황으로 해석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랑 가장 작은 거는 만약에 여기는 요 녀석이 양수였고 요 녀석이 음수였다고 생각한다면 어차피 양수, 큰 거, 작은 거를 내가 생각하려면 둘 다 뭐여야 돼? 실수여야 되거든. 그지? 그러니까 실수인 걸 토대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소리니까 마이너스 루트 베타라는 거랑 루트 베타라고 하는 게 가장 큰 거랑 작은 게 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긴 얘가 더 크고 얘도 여전히 양수였다라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어때? 여기는 요 녀석보다는 얘가 더 크기 때문에 제일 작은 건 얘가 되고 제일 큰 건 얘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둘 다 허수였던 상황이라면 어떨까로 생각해봐. 두 개 더했을 때 3이 되는 허수는 충분히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요거 두 개가 둘 다 허수요로 들어가게 된다면 여기서는 전부 다 4개의 허근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이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개의 허근을 가져야 되는 상황에서는 가장 큰 거랑 작은 거에 대한 생각 자체를 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배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사실 문제에 좀 껴맞추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죠. 그지? 좀 불편하긴 합니다. 됐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황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베타랑 그럼 루트 베타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알파랑 루트 알파 이렇게 총 4개의 근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됐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얘랑 얘 뺀 결과가 궁금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서 4근 중에 2근의 합이 뭐가 된다? 1이 된다라고 문제에서 정보를 주고 있어요. 됐어? 그러면 어떻게 2개를 더해야 1이 될까라는 생각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어쨌든 여기는 이 베타라고 하는 건 뭐야? 1.5보다는 커야 되잖아. 그렇죠? 거기다 루트를 씌우면 걔는 1보다 어때? 크잖아. 됐나요? 그러면 결국은 이 녀석은 1보다 큰 게 분명해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녀석은 1보다 작은 게 분명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게 분명해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4개의 실근 중에 4개의 근 중에서 결국은 얘랑 얘랑 더해봤자 어차피 더한 합이 1이 되는 경우는 없을 테니 이해됩니다? 그리고 얘랑 얘랑 더해봤자 어차피 그 합은 0일 테고 얘랑 얘랑 더해봤자 합은 0일 테니 합이 1이 된다는 상황은 결국 얘랑 얘랑 더한 결과가 될 수는 없겠고 얘랑 얘랑 더한 결과가 1이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네요. 됐다 어렵다 그지? 그러니까 해석이 되게 어렵네.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들을 해석해 봤을 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식을 쓸 수 있을까? 루트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알파를 한 결과가 1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구했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몇입니다? 3입니다. 라는 이 정보를 이용해서 결국 나는 알파랑 베타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되나요? 그래서 알파랑 베타를 구할 수 있다면 이제 알파랑 베타가 구해진 거기 때문에 당연히 뭐 할 수 있겠어? K를 구할 수 있겠죠.가 됩니다. 그래서 K가 구해질 거고 K가 구해진다면 실제로 내가 베타 값도 베타가 구해지면 끝났네. 얘에서 얘를 뭐 하면 돼? 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2루트 베타가 지금 P 더하기 Q라는 소리니까 그걸 토대로 계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풀 수 있겠네. 이해됩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어려운 해석인데? 그죠? 잠깐만 또 고민을 해보자. 다시. 어. 얘랑 얘가 중근을 갖는다. 여기서? 어. 음. 그러니까 중근을 갖게 된다는 건 결국 지금 이렇게 총 4개의 근 중에서 2개가 같다는 소리잖아. 그렇다는 건 알파랑 베타가 같거나 아니면 알파나 베타 중 둘 중 하나가 0이었어요로밖에 해석이 안 되겠네.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가 0이었으면 중근을 갖게 되는 거죠, 자동으로.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같으면은 얘랑 얘랑 같은 근, 얘랑 얘랑 같은 근이니까 중근 2개가 나올 거야 라고 해석해 줄 수 있겠네요.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확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해됐죠? 자, 해설은 이렇게 풀어놨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근 중에 하나가 알파였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오케이? 얘가 알파였다라고 가정한다면, 여기는 얘가 지금 복 2차식이기 때문에 알파가 근이라면 마이너스 알파도 근일 수밖에 없거든. 여기는 얘가 무슨 함수니까? 우함수기 때문에. y축 대칭일 테니까 x축과 만나는 게 알파가 하나 있었다면 이쪽에 마이너스 알파도 당연히 근이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어도 알파를 집어넣은 결과랑 똑같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한 근을 알파라고 가정을 한다면 다른 한 근은 당연히 마이너스 알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는 뜻이거든. 그럼 어차피 이거 두 개 더한 결과가 1이 될 수는 없으니 다른 한 근이 베타가 있었다면 여전히 마이너스 베타도 다른 한 근이 될 거야 라고 해석해 줄 수 있다는 상황이 될 거고, 그렇다는 거는 x제곱을 뭐 t라고 놨을 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요 방정식의 근을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으로 놓을 수 있다.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으로 놓을 수 있다는 뜻이 돼서 지금 여기는 선생님이 루트 알파, 루트 베타 했던 게 그냥 요렇게 바뀌면서 요거 두 개 연립해서 푸는 문제로 바뀌었다. 해석 자체가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 똑같은 개념이죠. 그죠? 그러니까 루트 알파를 알파로 생각했구나, 루트 베타를 베타로 생각했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이구, 근데 해석이 너무 어렵네요. 그죠? 다시 한번.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제가 사실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보기차 방정식의 해결 전략은 x제곱을 t라고 집어넣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서 내가 이 알파랑 베타의 정보를 가지고 이 보기차 방정식의 근의 정보를 내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요. 얘네들의 정보가 자연스럽게 환산이 될 수 있으면 루트 베타죠. 루트 베타. 그러니까 여기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여기는 4차 방정식, 저 보기차 방정식의 근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이 생각과, 얘가 양수였을 때 실근을 갖는 거야, 음수였을 때 허근을 갖는 거야, 이 생각과, 그 다음에 좀 전에 우리 시연이가 물어봤듯이 얘가 중근을 갖는 상황도 존재할 수 있나요? 당연히 존재할 수 있겠죠. 알파랑 베타가 두 개가 서로 같았으면 중근 두 개씩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아니면 요 알파 값 자체가 0이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0이니까 중근이 될 수 있어요 라고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얘에 대한 정보를 환산할 수 있나요? 그래서 얘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우리가 주어진 정보에 맞게 얘의 정보를 조절해가면서 문제를 풀 수 있나요? 이런 형태로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얘랑 제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형태의 문제라기보다는 요 녀석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게 해주세요 라든지, 서로 다른 4개의 허근을 갖게 해주세요 라든지, 서로 다른 2개의 허근과 서로 다른 실근을 갖게 해주세요 라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뭐랑 또 연관이 된다고?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라고 하는 개념, 두 근이 모두 양수예요, 두 근이 모두 음수예요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랑 또 연관돼서 문제가 나올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니까 와, 이거는 좀 되게 많이 어려웠네, 그지? 넘어갑시다. 다음 15번으로 한번 건너뛰어 볼게요. 15번은 뭔가요? 그래요. 지금 저렇게 주어져 있네요. 저기서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G알파, G베타, G감마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 얘들아 이런 거 한번 또 생각해 볼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나 우리?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얘는 0의 근을 생각하면 얘 0을 다시 얘는 0이다라는 근을 생각했을 때 저긴 제 근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 생각해도 괜찮다. 그죠? 그래서 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메가 짭이 있었을 텐데 오메가 짭의 2배가 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잡고 가도 괜찮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지난 시간에 했었죠, 여기. 그래서 여기는 얘의 근은 실제로 하나가 마이너스 2였을 거고 하나는 이 오메가 짭이었을 거고 다른 하나는 이 오메가 짭의 바였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되니? 그럼 여기는 얘네들을 내가 여기다가 집어넣겠다는 소리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8에다가 플러스 2에다가 더하기 2가 된다. 이게 GA가 될 거고,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얘는 뭐가 되겠어? 8 오메가의 세제곱에다 마이너스 2 오메가의 더하기 뭐가 돼?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집어넣으면 8 오메가의 바의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2 오메가의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 오메가의 바에다가 더하기 2가 될 거야 라는 요 녀석 계산해 주세요 라는 되게 심플한 문제로 바뀌어버립니다. 그죠? 저 오메가 짭이라고 하는 거는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그죠? 그럼 얘네들의 합은 1이고 곱은 1이니까 라는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훨씬 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16번을 봅시다. 16번은 뭐야? 얘는 이제 찐 오메가에 대한 얘기네요. 그죠? 찐 오메가는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 얘 두 허근을 알파랑 알파 바라고 했으니까 여긴 요 녀석은 알파랑 베타라고 했으니까 얘가 알파 바가 될 거야. 이 정도는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당연히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은 뭐니까 0이기 때문에 여기 주어져 있는 요 녀석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fn이라고 하는 건 일단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녀석은 뭐가 되겠어?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이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되잖아.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알파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오메가 찐 입장에서 봤을 때 그죠? 오메가의 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오메가 바가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바, 마이너스 오메가의 바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그럼 마찬가지죠. 그럼 GN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GN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될 거고 그다음에 얘는 반대로 오메가의 n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 그렇죠? 그럼 이거 두 개를 뭐 해달라는 얘기 현재? 더 해달라는 얘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이거 더하기 이거는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를 총 몇 번 반복해 주세요. 50번 반복해 주세요라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거 두 개를 더한 결과를 이거 두 개 더한 결과를 HN이라고 적어볼까? HN이라고 하는 건 얘 더하기 얘니까 2배의 마이너스 1의 n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오메가의 바 n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오메가의 n제곱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우리 주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오케이? 주기에 대한 생각을. 일단 잘 봐봐. 오메가 바라고 하는 거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얘는 오메가 찐에서 마이너스를 붙이면 오메가 짭으로 바뀌죠. 이해돼요? 오메가 찐에서 마이너스를 붙이면 오메가 짭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변화에 좀 그 생각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 다시 한번 봐봐. 오메가 찐이 있어. 오메가 찐이 있어. 거기는 걔를 제곱하면 뭐가 된다고? 그 오메가 찐에 바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오메가 찐이 있어. 그 녀석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뭐가 된다고? 얘는 오메가 짭이 된다고. 자, 여기 있는 얘의 이유는 사실 너무나 간단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봐봐. x의 세제곱이 1이 되는 그 녀석이 오메가였고요.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그 녀석이 뭐였어? 오메가 짭이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요 자리에다 다시 요 녀석은 뭐겠어? 요 녀석은 여기에 집어넣으면 성립할 녀석일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니? 세제곱하면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될 테니까 얘는 이 방정식의 근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오메가 짭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반대로 그러면 오메가 짭에다가 뭘 붙여주면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걔는 당연히 오메가 찐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녀석이었는데 그 녀석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뭐가 돼?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올 거 아니야. 다시 잠깐만요. 이게 뭐가 된 거야? 여기는 요 녀석이었잖아. 이 녀석은 오메가 짭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뭐였어? 요거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였는데 그럼 여기는 요 녀석은 세제곱해버리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 하나 나올 거고 마이너스 1 되니까 다시 1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이 녀석의 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런 관계가 있어. 그 다음에 오메가 짭의 마지막으로 제곱은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짭의 뭐가 됩니다? 바가 됩니다. 라고도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 그렇다면 마이너스 오메가 짭의 바가 된 거니까 얘는 또 다시 오메가의 뭐가 된다? 찐이 된다라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짭과 찐이 왔다 갔다 그렇게 잘 반복되면 참 좋아요. 좀 되게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다 이해됐죠?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 있는 얘를 봐봐. 얘는 지금 오메가 짭의 바가 되는 거고 얘는 오메가 짭이 되는 거란 말이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 얘를 내가 그냥 오메가 짭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시 한번 지워서 요렇게 생각을 해주게 된다면 그리고 저 오메가를 이제 오메가 짭 취급을 하게 된다면 여기는 이 녀석은 몇 주기가 되겠어? 6주기로 바뀌어버린 거잖아 지금 현재. 맞아요? 그러니까 난 6개씩 끊어서 생각해주면 되겠구만. 이런 흐름을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여기는 얘는 몇 주기? 여전히 2주기잖아. 그지? 2주기에다 6주기가 합쳐진 거니까 이 녀석은 몇 주기가 되는 거야? 총 6주기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이렇게 된 녀석을 내가 1부터 해서 6개를 더해버리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 여기서부터 오메가의 1제곱, 오메가의 제곱, 오메가의 세제곱에서 오메가 6제곱까지 다 더한 거니까 얘가 빵이 되겠죠. 이해됩니다? 그 다음 6개를 다 더하면 얘도 빵이 되겠지. 얘도 6개를 다 더하면 얘는 2개만 더해도 빵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6개를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빵이 되는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뒤에 있는 6개를 다 잘라버리고 몇 개만 남았어. 2개만 남았어. 요렇게 4개, 총 4개만 더해달라는 이야기로서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을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거는 H1, 그다음에 H2 이렇게 되어 있는 요거 2개를 더해주세요인데 그 와중에 또 얘네들은 2주기이기 때문에 사라져 버리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에다가 1 넣은 거, 여기다 1 넣은 거와 그 다음에 오메가 바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된 총 요거 4개를 뭐 해주세요? 더해주세요라는 얘기로 생각할 수 있고 이거 2개 더해버리면 뭐가 되겠어? 이거 2개 더해버리면 이제 요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이게 요것도 굳이 이렇게 곱셈공식 변형으로 처리할 수 있긴 하잖아. 그지? 근데 얘는 뭐야? 오메가 바의 제곱이죠. 그 짭의 제곱이란 소리야. 그럼 찐이 되겠지. 맞아? 그러면 찐 더하기 찐이란 말이야. 찐 바 더하기 찐이란 말이야. 2개 더하면 마이너스 1이지. 그 다음에 얘는 어때? 그냥 2개 더한 거잖아. 근데 오메가 짭은 2개 더하면 얼마야? 그냥 1이죠. 그럼 다 더하면 0이겠네. 답은 0입니다. 너무 어려웠나? 다시. 지금 이거를 선생님이 지금 뭘 하고 있어? 지금 계산을 안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야. 그죠? 계산을 안 하려다 보니까 지금 뭐야? 생각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되게 쉬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오메가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그 복소수 쪽에서 주기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하고 왔단 말이야. 그 주기성에 대한 주기의 성질을 가지고 뭔가 편하게 풀 수 있는 모든 그런 도구들을 마련해 놓고 온 상태였잖아, 지금 현재. 그죠? 그러니까 얘가 몇 주기냐가 되게 중요한 얘기인 거란 말이야.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걸 진짜 50번을 다 해달라는 소리는 당연히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주기성을 가지고 생각할 건데 여기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애들은 각각 마이너스 1이니까 괜찮아. 되게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요 녀석과 요 녀석은 지금 뭐였거든? 최초로 봤을 때. 얘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었거든. 근데 그 녀석을 다시 1제곱, 2제곱, 3제곱 한다고 생각해봐. 불편하죠? 그러니까 그 녀석을 다시 1차짜리의 뭔가로 생각하고 싶었어. 라고 한다면 그 오메가 찐이라고 하는 녀석에 다시 제곱을 한 거기 때문에 뭐가 돼버리는 거야? 얘는 오메가의 바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지? 거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었으니까 이 녀석은 뭐가 되는 거야? 오메가 짭으로 바뀌어버리는 거고 오메가 짭으로 바뀌어버렸을 때는 얘는 6주기가 되니까 얘는 6개씩 끊어서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다시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은 0이라고 하는 거의 근이 오메가 찐과 오메가 찐 바잖아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의 근이 오메가 짭이랑 오메가 짭 바가 되는 거죠. 됐어? 그럼 여기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 두 근의 합은 1이야. 이런 생각. 두 근의 곱은 1이고 두 근의 곱은 1이야. 라는 생각 당연히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죠? 다시 이쪽으로 와봐. 여기는 요 녀석이 뭐라고요? 오메가 짭을 제곱한 거라고. 오메가 찐이 될 거라고. 오메가 짭을 제곱한 거니까 오메가 찐이 될 거라고. 그럼 두 개 더한 결과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오메가 짭 2개를 그냥 더한 결과니까 얘는 뭐가 될 거라고? 1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다 더하면 뭐가 되겠어?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됐나요? 그 답이 3번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됐나요? 재밌죠? 별짓을 다 하지 진짜. 많은 생각들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답을 맞춘다라는 건 그렇게 크게 문제 푸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답을 맞춘다라는 개념 자체가 아니라 어떤 개념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있고 어떻게 계산하면 편할지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해가면서 나는 최적화된 그런 해결 전략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야 시간이 많이 확보가 될 거야. 이것도 물론 어려운 문제죠. 얘도 이제 세종시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준킬러나 킬러에 해당하는 문제일 거야. 오케이? 이 정도 수준이면 거의 준킬러나 킬러일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돼 있는 이 문제 그러니까 얘가 뭐 예를 들어 준킬러였다고 쳐보자. 킬러가 하나 더 있었어. 라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까지 좀 빠르게 편안하게 풀어놔야지 우리가 킬러에다 시간을 충분히 쏟으면서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우리가 진짜 어려운 문제를 풀어봐서 알지만 그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몇 분을 투자하니? 기본 30분이지. 그렇지 않아요? 기본 30분 정도는 투자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앞에서 시간이 어차피 50분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앞에서 한 20분 내에 끝장을 내버리고 그 녀석에 투자를 해야지 거기 있는 걔까지 맞출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알겠죠? 물론 난이도를 점점 높여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너희가 학교 시험을 봤는데 오늘 시험 볼 거야 너희들. 오늘 시험 보면은 한번 생각해봐. 어떤 정도의 수준이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시험이 나왔는데 거기서 시간 확보를 하지 못했을 때 상황과 시간 확보를 해놨을 때 상황은 엄청나게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시간 안에 한 20분 만에 다 풀었다고 쳐봐. 전체 다 풀었어. 그럼 이제 뭐 할 수 있어? 30분 동안? 저걸 할 수 있지. 검산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실수까지 만회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19번으로 한번 가보자. 19번. 얘는 뭐 맥스랑 뭐 맥스에 대한 얘기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맥스에 대한 얘기는 이게 처음 본 친구들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맥스에다가 x랑 y를 넣었을 때 결과는 둘 중에 뭐 한 거, 큰 거를 내보내 준다라는 역할로서 이 식을 해석할 수만 있으면 끝났던 거야. 오케이? 다시. x랑 y가 x가 더 크거나 같으면 x가 나오고요. y가 더 크면 y가 나온다는 소리니까 여기 3이 들어갔고 1이 들어갔으면 그 결과는 3이 된다는 소리고 2가 들어갔고 2가 들어갔으면 그 결과는 그냥 2가 나온다는 소리로서 해석할 수 있겠죠. 둘 중에 큰 거, 작지 않은 거를 맥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요렇게 주어져 있잖아. 이거 방정식,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해주세요라고 되어 있잖아. 그지? 근데 여기는 얘를 내가 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맥스라는 이 기호를 없애버리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뭘 하면 되니 얘들아? 일단 x가 큰지, y가 큰지 모르잖아. 그지? 가정하면 되죠. 절대값 해결 전략이랑 똑같이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x가 y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가정하고 첫 번째 식을 만들어 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x랑 y가 이런 관계입니다라고 가정하고 식을 만들어 봅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x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 2x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x가 될 거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3 x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y가 될 거고 그냥 똑같이 2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y가 될 거야. 라고 해서 요렇게 연립부등식 몇 개를 총 2개를 풀면 됩니다. 연립방정식 2개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요 녀석은 뭐야? 그냥 풀어주면 되죠. 그러면 x, y 순서상 나올 거 아니야? 그중에서 이거 만족하는 것만 골라주면 되고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로 순서상 나올 거 아니야? 그중에서 이거 만족하는 거 골라주면 되고 해가지고 되는 게 하나밖에 없었나 봐. 0이 아닌 걸로는 하나밖에 없었나 봐. 그럼 그 녀석을 가지고 곱한 걸 답해주면 됩니다. 라는 그냥 노가다성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맥스에 대한 이해만 있었다면 얘는 당연히 쉽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됐죠? 해결 전략은 이 정도로 가져가면 끝. 넘어갑시다. 23번 가보자. 23번. 자,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a인 정육면체 모양의 입체 도형에서 밑면의 한 변의 길이가 b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a인 정사각부를 파냈대. 남아있는 입체 도형의 건널비가 주어져 있네요. 그래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일단 전체 건널비가 있었을 텐데, 그죠? 전체 건널비가 a 제곱이 몇 개 있었겠어? 6개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됐죠? 거기서 뭔가 파내면서 여기는 요 녀석을 파내게 되면서 그지? 그럼 여기 있던 이 면적 자체가 사라지게 될 거고요. 됐습니다. 얘가 사라지게 될 거고 반대로 어때? 여기는 요 면 몇 개가 3개, 4개가 추가가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여기가 됐나요? 그러면 일단은 빼서 없어진 건 b제곱은 파서 사라졌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요 옆면을 좀 볼 건데 다시 그럼 나는 그냥 단순하게 사각뿔 모양을 완벽하게 옆에서 바라봐. 오케이? 완벽하게 옆에서 바라봐. 그럼 여기는 요 길이가 얼마니? a죠? 됐어? 뭔 소리야? b잖아요. 그러니까 b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길이가 완벽하게 얼마야? a란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됐어?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내가 지금 실제로 궁금한 건 이렇게 생긴 이 삼각형의 뭐가 궁금한 거야? 넓이가 궁금한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 여기는 얘가 현재 궁금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 높이, 여기는 요 높이. 이걸 내가 옆에서 바라본 모양이 요 모양이지 않았을까?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 모양은 여기는 요 길이를 충분히 뭐 할 수 있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는 얘가 2분의 뭐였으니까 b였으니까 얘랑 얘를 가지고 잠깐만. 그렇죠? 맞죠? 그래서 여기는 얘가 뭐가 된다? 루트 a제곱 더하기 4분의 b제곱이 됩니다. 로 얘를 구할 수 있을 거고 걔가 여기는 요 길이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요 삼각형의 넓이는 뭐가 되겠어? b 곱하기 루트 a제곱 더하기 4분의 b제곱 에다 곱하기 2분의 1 한 거에 4배가 될 테니까 오히려 2배를 해준 다음 더한다 라고 해서 저 녀석이 뭐가 됐어요? 50 플러스 4루트 10이 됐어요. 를 가지고 열심히 풀어주세요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됐나요? 그래서 AB가 유리수라는 정보가 있었구나. 그죠? AB가 유리수였으니까 무리수 상등 개념을 이용해서 접근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상황에 여기는 요 녀석이 뭐라는 거니? 여기는 요 녀석이 지금 50 플러스 4루트 4루트 뭐야? 10이란 소리잖아. 그럼 여기는 요 녀석이 10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긴 한데 가만히 보니까 요 녀석이 이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2b 루트 a제곱 더하기 4분의 b제곱이란 녀석이 그냥 4루트 10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6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얼마예요? 얘가 50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요거 양변 제곱해서 식 하나, 요거 하나 해서 연립해서 문제 풀면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설명은 이 정도만 할게. 됐죠? 나머지는 단순 계산. 넘어가고요. 24번. 여기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갑니다. 보자, 24번인가요? A, B, 그림과 같이 뭐 등변사다리꼴 A, B, C, D가 있는데 선분 A, B를 지름으로 하는, 그 다음에 C, D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오직 하나,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줬어요. 그랬을 때 A, B, C, D의 넓이와 둘레의 길이를 각각 뭐라고 했어? S와 L이라고 했으니 제가 성립한다. BD의 제곱의 값을 구해주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그냥 내가 궁금한 건 BD니까 되게 뜬금없죠. 여기는 요 녀석. 요 녀석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등변 사다리꼴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보자. 얘는 등변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뭐 요렇게 생겼을 거야. 그러면 여기서 얘에 대한 넓이에 대한 생각을 하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하고 여기는 요 길이가 필요하고 또 요 길이가 필요해.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요 길이가 필요해. 라는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얘가 되게 중요한 정보를 하나 줬네. 여기 원 위에 있는데 여기는 얘를 뭐라고 했어 얘들아? 지름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지름의 원주 각으로서 이 녀석이 반드시 뭐가 되는 거야? 수직이 되는 거야.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는 요 점도 원 위에 있는 점이었어. 그래서 현재 지금 이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AD의 길이는 4라고 줬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녀석, 그 다음에 보자. 여기는 요 녀석이 여전히 4라고 준 거야. 그럼 내가 변수를 하나 좀 설정했으면 좋겠는데 변수를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그죠? S의 제곱과 L. 그럼 여기는 요 길이를 그냥 X라고 할까? 이렇게? 어때요? 얘를 만약에 X라고 한다면 여기는 요 녀석은 또 Y라고 해야 되나 그럼? 요렇게 하나 생각을 해야 되나? 일단 요렇게 한번 잡아볼게. 됐죠? 그리고 나서 등변 사다리꼴이고 저기는 저 길이를 구해주세요. 내가 현재 궁금한 건 뭐예요? 여기는 요 녀석의 길이가 궁금한 거니까 X랑 4랑 Y. 그러니까 X랑 Y만 구할 수 있으면 지금 현재 저거는 가능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여기가 됐죠? 그 다음에 얘가 한 점에서 접하고 있어. 한 점에서 접하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까? 여기서 요렇게 한 이 길이랑 현재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다 같을 거 아니야. 여기는 요 길이까지 이렇게 현재 같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니? 됐어? 그래서 요 세 개의 길이가 같을 거야. 그래서 이 길이를 R이라고 생각하면 요 길이가 R이 될 거고 여기는 요 길이도 여전히 뭐 R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바라봤더니 어때? 여기는 이 길이랑 여기는 요 길이랑 또 뭐 해? 같죠. 아, 잠깐만요. 이거 해석이 참 어렵다. AC랑 CD는 서로 같다. 일단 확대를 좀 해놓고 다시 한번 좀 바라봅시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S제곱 8에 6720입니다. BD의 제곱의 길이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일단은 다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수직 표시해주고 원의 중심 뭐 요렇게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다 같아요. 이런 생각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아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여기 있는 이 길이와 여기는 이 길이와 여기는 요 길이의 관계를 봤을 때 그 세 개의 관계가 어때? 수학 1에서 얘기하는 등차 수열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다시 얘랑 얘 평균이 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거 이해되니? 왜냐면 이 길이에다가 지금 요만큼 여기서도 요만큼 추가된 게 이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요만큼 추가된 거니까 얘네들은 추가된 결과들이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 길이는 다 뭐가 되는 거야?
같은 만큼 커지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여기는 얘를 4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요 길이를 한번 x라고 한번 해볼까? 그럼 여기는 요 길이가 현재 2x가 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여기는 요 길이가 x였다고, 여기는 요 길이가 뭐야? 2x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얘가 4였으니까 여기는 얘를 내가 반으로 뚝 잘라서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반으로 뚝 잘라서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는 뭐가 되겠어? 2x 더하기 2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니? 2x 더하기 2가 될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요 길이가 현재 x였잖아요. 맞아요? 여기는 요 길이는 현재 뭐가 될 거야? x 더하기 2가 될 거야. 를 통해서 여기는 얘가 x 더하기 2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을 또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그럼 끝났죠? 됐죠? 상황 자체가 끝났네요. 일단은 여기는 요 길이는 몰라. 여기는 요 길이는 내가 몰라서 얘를 y라고 놓을 건데, 선생님이 지금 왜 고민을 했냐면 식을 하나만 줬잖아. 식을 하나만 줬으니까 문자 하나로만 놔야 되는 상황이었거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어때?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되는 직각삼각형을 통해서 결국 하나의 식을 더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얘가 2x고요. 여기는 얘가 y였으니까 4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뭐가 됩니다? 요 녀석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2배의 x 더하기 2의 제곱이 됩니다. 라는 식을 하나 더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는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넓이는 요거랑 요거의 평균이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는 2x 더하기 4x 더하기 4x 더하기 4였을 거고, 위에 있는 건 그냥 그대로 4였으니까 거기다 내가 평균을 낸 이 녀석에다가 y를 곱해준 결과가 s였을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의 제곱이라는 것과 8배 l인데, l이라고 하는 거는 4에다가 요만큼 더하면 아까 했듯이 4x 더하기 4 더하기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어떻게 돼요? 2x 더하기 4죠. 그러면 2x 더하기 4가 2배씩 있었을 거야. 이렇게 된 거에 8배를 한 게 뭐가 됩니다? 6,720이 됩니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너무하네, 문제가. 그죠? 선생님이 못 본 걸 수도 있고, 일단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렇게 풀면 풀릴 것 같아. 문자는 2개고 식 2개 어쨌든 만들어냈으니까 2개 연립해서 푼다라는 느낌으로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것도 한번 볼까? 궁금한 거는 여기는 요 길이가 궁금했었잖아. 여기 요 길이. 다시. 여기는 요 길이가 궁금했었으니까 이렇게 뚝 잘라서 보면은 2x 더하기 4에다가 y제곱한 거지. 그러니까 2x 더하기 4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y제곱을 한 거야. 그래서 요 녀석이 궁금한 거구나 라고 여기까지 생각을 해준 다음에 식을 정리하다가 이런 모양이 나오면 바로 답해주면 될 거고, 그게 정 안 돼. 그러면은 x랑 y 따로 구해서 집어넣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냥 이 정도의 느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다른 방법이 있을까? 난 더 좋게 풀었어요. 혹시 있니? 넘어갈게요. 알겠죠? 좋아요. 다음 25번으로 한번 가보자. 자, 두 2차 방정식인데 한 개의 공통근을 갖고 공통근이 아닌 두 근의 비가 각각 1대 3입니다. 라고 줬어요. 이건 이제 공통근 개념이네요, 얘들아. 공통근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있나요? 를 묻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공통근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 있었다면 저 두 개의 식을 먼저 뭐 할 거예요, 얘들아? 뺄 거예요.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와. 이해돼? 됐어? 다시. 이거 두 개 뺄 거예요 라는 생각 난 못했어요, 손. 빨리 들자. 다 됐어? 오케이, 좋아요. 그럼 두 개를 뺄 거예요. 얘는 어떻게 되겠어? 두 개를 빼버렸더니 x제곱은 사라질 거고 p-q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p-q는 0 이렇게 될 테니까 여기서 p-q로 묶어버리면 이게 x-1이 되거든. 그러니까 요 녀석이 0이 될 일은 없단 말이야. 왜냐면 얘네 둘이 서로 같아. p랑 q랑 같아버리면은 p랑 q랑 같아버리면 두 개가 완전 똑같은 식이 되니까 공통근이 두 개가 나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같을 일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x는 1이었다는 소리고 그 공통근은 몇이었다는 소리야? 1이었다. 1이었다.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어요. 이해됐죠? 그러면
일단 1 더하기 P 더하기 Q는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라는 정보를 하나 얻을 수 있을 거야. 여기다가 집어넣든 여기다가 집어넣든 똑같이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 공통근이 아닌 다른 두 근의 B가 각각 1대 3이라고 했으니까 다른 한 근 알파, 다른 한 근은 3알파 이 정도로 놓고 생각을 한다면 두 근의 곱 Q와 두 근의 곱 P 사이에는 알파랑 3알파니까 3배 해야 같아요라는 두 번째 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해됐죠? 그럼 요거 두 개 연립하면 PQ가 나올 테니까 계산하면 됩니다. 이런 느낌이네. 됐죠? 그래서 얘는 공통근 해결 전략만 알고 있었으면 생각보다 편하게 풀리는 문제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렇죠? 왜 빼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면 안 된다. 알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통근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 수도 있을까? x의 세제곱 더하기 px의 제곱 더하기 qx는 0이라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qx 더하기 p는 0이라는 거 하나. 이거 두 개가 공통근을 가져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이해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결 전략 짜면 되겠어? 그다음 x를 곱해서 뺄 거야로 해결 전략을 짜면 됩니다. 알겠죠? 어쨌든 차수를 내리겠다라는 그런 일념하에 생각을 해주는 거죠. 오케이? 얘 근이 x1을 가졌어. 그럼 얘는 x-1을 인수를 가질 거고 얘가 x-1을 인수를 간다면 여기다가 이거 두 개를 더하거나 빼도 x-1을 인수를 가질 거야 라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개념이죠. 오케이? 넘어갑시다. 다음 26번은 뭔가? 개수가 실수인 두 2차 방정식 쟤랑 쟤가 주어져 있었어요. 두 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인대로 골라주세요. 두 근의 곱은 서로 같아요. 이렇게 고마운 문제가 어디 있어, 그죠? 기억은 당연히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알파, 그러니까 AC가 양수래요. AC가 양수래요. 실수인 공통근을 갖지 않는다라고 줬는데 또 공통근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두 개를 뭐 할래, 얘들아? 뺄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두 개를 빼보자. 그러면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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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다 사라지니까 결과적으로 그냥 BX는 0입니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 됐어? 그러면은 B가 뭐거나 B가 0이거나 또는 뭐가 된다? X가 0이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그럼 공통근이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애시당초 B가 0이라서 두 개는 똑같은 식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얘가 0이었다면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C가 0이 돼 버리죠.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거야. 그럼 이거는 당연히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만약에 B가 0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어때? B가 0이었어라고 한다면 요렇게 된 건데 A랑 C의 부호가 같다는 소리는 쟤는 허근을 갖는다는 소리겠죠. 됐어? 마이너스 C로 넘어가게 될 거잖아. 그러면은 X제곱이 A분의 마이너스 C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제곱한 게 음수가 된다는 소리가 되니까 여기 얘는 허근을 갖는다. 그러니까 실수인 공통근을 갖지 않네요.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괜찮니? 다음. 자, 여기는 요 녀석이 허근을 가지면 얘도 허근을 갖나요? 요 녀석이 허근을 가지면 뭐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뭔 소리야? 음수예요. 그러니까 B제곱이라는 게 4AC보다 어때? 작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요 녀석에 대한 판별식을 써보면 어때요? B제곱의 마이너스 AC가 되잖아요. 그죠? 이 녀석의 부호를 결정해 주세요라고 하고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봐봐. 여기는 얘가 얘보다 작았다 였으니까 여기다 빼기 AC를 하고 빼기 AC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여기 얘는 B제곱 마이너스 AC라고 하는 거는 일단 3AC가 됩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선생님이 매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두 개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쟤는 실근을 간다는 확정을 할 수 있다고 했었지. 반대로 말하면 어떨까? 저거 허근을 간다면 쟤네들은 반드시 부호가 같아야 돼. 됐어? 제 부호가 다르면 어떠니까? 무조건 실근을 가지게 분명하니까. 됐어? 다시 이게 어디서 나온 개념? 판별식에서 나온 개념이잖아.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는 요거 두 개의 부호가 서로 달라 라고 했을 때 얘가 음수가 될 테니까 이건 무조건 양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다시 A와 C의 부호가 뭐하다면 얘가 다르다 라고 한다면 얘는 무조건 양수가 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야. 됐죠? 그럼 이거에 다시 얘네들이 다르면 저 방정식은 실근을 가져요 라고 하는 명제가 참이었다면 그거의 대우 명제인 이 방정식이 허근을 가져요 라고 하는 건 얘가 0보다 어때?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 부호가 AC가 양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그러니까 여기서 AC가 양수라는 정보를 내가 뭐 하고 있었으니까
알고 있었으니까, 그죠? 알고 있었으니까 여기는 요 녀석이 양수다라는 정보를 알고 있었으니까 얘보다 얘가 작다라는 정보는 얻을 수 있겠지만 얘가 만약에 음수였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 음수였다면 무조건 음수보다 작은 거니까 허근에 간다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얘가 양수였으니까 어때? 얘가 양수였으니까 뭐 양수보다 작은 걸로 얘가 충분히 존재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쟤는 허근을 안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죠?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겠네. 답은 기억, 니은.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뭘로 하고 있어? 그냥 말로, 그냥 개념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들이구나. 별로 식 쓸 것도 별로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넘어갑니다. 다음 27번. 또 마찬가지 무슨 얘기 나왔네, 얘들아? 공통근 얘기 나왔네. 그럼 두 개 뭐 해야겠어? 일단 빼야겠어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한번 빼볼까? 여기서 빼보면 어떻게 돼? A 빼기 B의 X. 그 다음에 얘에서 얘 뺀 거니까 A분의 1 빼기 B분의 1은 0.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A 빼기 B, X.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묶자. A, B분의 뭐가 되겠어? A 빼기 B.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다. 그럼 얘는 A는 뭐거나 B거나 또는 X가 뭐야? A, B분의 1이야 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그럼 공통근은 A, B분의 1이군요. 왜? A랑 B는 같지 않다고 했으니까. 그럼 얘가 공통근, 얘 집어넣어 성립하고 얘 집어넣어 성립한다는 소리가 되니까 일단 여기다 집어넣어봐. 그러면 얘는 A제곱 B제곱 분의 1 더하기 B분의 A가 되나요? 더하기 A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얘가 0입니다라는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B가 뭐야? 1이야 라는 사실을 가지고 요거 두 개 연립해주면 자연스럽게 뭘 할 수 있겠다. A랑 B 다 구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문자 두 개, 식 두 개. 됐어? 그래서 집어넣어주면 이거 잘못했네 계산. 그렇죠. A, B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A, B분의 A 더하기 B가 될 텐데 그죠? A, B 제곱분의 1 더하기 한 게 지금 0이다.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A 더하기 B가 뭐였으니까? 1이었으니까. 됐죠? 그러면은 여기서 A, B분의 1이 A 제곱 B 제곱분의 1이 되면서 A, B는 1이 되겠죠. 됐습니다. 마이너스가 되네.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죠? A, B는 0이면 안 되니까. 되나요? 여기서 자동으로 A랑 B가 0이 아니다라는 정보가 깔려 있는 거야. 분수로 설정돼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A, B는 마이너스 1입니다. 라는 결론이랑 요 녀석 가지고 알파를 구해주세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얘들아,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딱 들어? 합이 마이너스 1이고 곱이 1이잖아. 반대로 됐구나. 미안해요. 잘못 봤어요. 합이 1이고 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오메가 1번한 다른 녀석이야 라고 생각하면 돼. 그죠? 그래서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의 두근이 a랑 b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됐죠? 근데 여기서 잠깐만 뭘 구하라는 거야? 공통근을 구해달라고? 그럼 벌써 나왔네. 더 갈 필요가 없었네. 답은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다. 됐죠? 넘어갑니다. 다음 30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30번은 뭔가요? 얘는 방정식 쟤를 만족시키는 정수 x, y에 대해서 x 더하기 y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정수라는 조건이 나왔으니까 노가다성을 내포할 수도 있고 근데 얘는 지금 보니까 좀 느낌이 어떠냐면 제곱에다가 제곱을 더한 결과가 얼마라고 0이라고 이렇게 대놓고 주고 있어. 그죠? 실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으로서 얘네들 각각이 0이다라고 식을 두 개로 불릴 수 있는 녀석이다. 이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얘는 0이야, 얘는 0이야 라고 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2는 0이야 라는 거 하나랑 xy 마이너스 2x 플러스 2y 마이너스 7은 0이야 라고 하는 이거 두 개를 열심히 뭐 해주세요? 연립해주세요로 해석하면 됩니다. 됐죠? 그럼 이 연립방정식을 풀고 싶은 거잖아, 얘들아. 그죠? 연립방정식을 풀고 싶은 건데 어떻게 풀래?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연립방정식에 대한 해결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었니? 그런 얘기 안 했니? 어디서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야, 내가? 다시, 연립방정식의 기본적인 해결 전략 중에서 얘는 몇 번째 거? 세 번째 거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얘들아? 일단 얘들아, 여기는 요거 2차식인 거 확실하죠? 여기는 몇 차식이야?
1차식인 척하는 2차식이야. 다시 차수는 뭐라고 했어? 곱해진 문자의 개수라고 했거든. 그지? 여기서는 x랑 y가 다 문자 취급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요 녀석이 2차식이 되면서 얘는 2차식, 2차 연립방정식이야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긴 얘를 해결하고 싶은데 우리가 2차 연립방정식의 해결 전략은 총 몇 가지 있어? 총 3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가 뭐예요? 인수분해가 된다.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된다면 그걸 두 개로 쪼개가지고 1차, 2차 연립방정식을 쪼개서 푼다라는 해결 전략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야? 이 창이 한 방에 소거되는 형태였다면 이 창을 소거시켜가지고 한 방에 처리해 주세요. 그럼 1차와 2차로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가 두 번째였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어? 상수항을 소거해서 하나가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를 혹시 만들 수 있나요를 기대하면서 상수항을 소거해 보세요가 세 번째 형태였거든. 지금 요 세 가지의 해결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았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 문제는 딱 봤을 때 선생님 생각엔 이래요. 그냥 여긴 넘어가서 여긴 요 넘어가서 상수항을 소거해달라는 2차 연립방정식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여기까지 됐어? 근데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수 조건을 또 만족해 주세요라고 했으니까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으로 해결해 달라는 소린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여기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의 대표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으로 x랑 y를 u1개로 구할 수 있을 게 분명하거든. 그럼 거기서 구해진 걸 여기다 집어넣어 가면서 뭐 하면 되겠어? 되는 거 하나씩 확인한다라는 느낌으로 풀어달라는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둘 중에 하나야. 그렇죠? 근데 두 가지 해결 전략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긴 합니다. 알겠죠? 얘는 정수 조건을 줬으니까 그렇게 처리해달라는 게 더 와닿거든, 선생님은. 그지? 얘랑 얘를 가지고 연립한다라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다 7배를 하고 여기다 2배를 한 다음에 두 개를 빼버리면서 한쪽을 상수항을 0을 만들어버려. 그럼 남아있는 요 식들을 정확하게 내가 잘 정리해서 걔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착실하게 착착착 된다면 얘는 0이다, 얘는 0이다로 이게 분리가 되면서 1차와 2차 연립방정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케이? 이제 그걸 기대하면서 가기보다는 그냥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한번 때려주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기도 하고요. 이해됩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요 강의는 얘들아 앞에 있는 기본 개념을 다시 채워주는 강의는 아니야. 그렇죠? 그건 항상 염두에 두세요. 대신에 선생님이 전에 강의를 거기다 링크에다 올려줬었나? 처음에 공지사항에 올려놨었잖아, 그지? 우리 저번에 했던 그 더개념 블랙라벨로 했던 그 강의를 올려놨었거든. 그러니까 그쪽에서 내가 지금 연립방정식의 해결 전략, 2차 연립방정식의 해결 전략을 안 가지고 있다면 거기는 그냥 당연히 채워오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그냥 한번 보면 돼. 그러면 아 그냥 저런 게 저런 거구나. 저런 게 그냥 그런 거구나. 그러면서 그냥 알아서 이해가 되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해결 전략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됐죠? 종이가 이거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그 강의가 그대로 올라와 있으니까요. 그대로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됐죠? 우리 단톡방 다 초대됐죠? 자, 다음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문제인가요, 그럼? 요 문제네. 그죠? 자, 서로 다른 세자연수. 또 나왔어, 그죠? 세자연수 또 나왔어.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노가다를 또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요 녀석 주고 요 녀석 주고 요 녀석을 줬단 말이야. 그거 가지고 지금 요거 주고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주세요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는 요 내접 원의 그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루트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 뭐가 있죠? 가장 쉬운 게 뭐가 있어? 요렇게 지금 주어져 있을 때 얘를 뭘 가지고 접근하는 넓이를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요 길이가 현재 A였고 여기는 요 길이가 B였고 여기는 요 길이가 C였다라고 생각했을 때 반지름의 길이가 R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었다면 그 넓이 S는 2분의 1 이렇게 자른 게 AR 요렇게 자른 게 BR 요렇게 자른 게 CR이 되니까 A 2분의 1 R에다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됩니다를 통해서 넓이는 요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면 여기는 요 넓이를 구할 수 있을 테고 그걸 가지고 요 둘레의 길이랑 넓이의 상황을 가지고 우리는 저 반지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넓이 주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다음 또 뭐가 있어? 그냥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내접원이 나왔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어떤 생각에 여기는 요 길이와 요 길이 이 길이가 같다. 그다음에 여기는 요 길이와 여기는 이 길이가 같아. 그다음에 여기는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라고 하는 여기는 요 개념을 가지고 여전히
얘가 A야. 아, 근데 이거는 사실 하나가 직각일 때만 쓸 수 있어. 반지름에 대한 얘기니까. 오케이? 하나가 직각이었다면 이렇게 되면서 이것도 다 같아지는 길이가 되기 때문에 이 길이를 통해서 이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야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길이를 x라고 둔다면 여기는 이 길이가 뭐가 되고 a-x가 되고 여기는 얘가 b였으니까 또 여기는 얘가 a-x가 될 거고 여기는 이 길이가 c였으니까 얘가 x가 된다면 얘가 c-x가 될 거고 그럼 다시 여기는 얘가 c-x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얘 더하기 얘가 되면서 a 더하기 c-2x가 b가 되면서 이걸 토대로 x 값을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중학교에서 많이 했던 거죠. 그죠? 맞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생각해달라는 얘기인 것 같아. 근데 여기서는 얘가 지금 세변의 길이가 지금 자연수라고만 주어져 있지 얘가 직각이다라는 말은 없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상황을 가지고 또 넓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상황을 가지고 풀어주세요라는 느낌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해되죠? 근데 잠깐만요. 이게 가능하니? 반지름의 길이가 되게 거지같이 나와야만 가능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죠? 왜냐면 이거 루트 231이잖아. 그지? 넓이의 구성은 지금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하는 이 자연수 세 개를 곱한 것과 2분의 1 한 것과 거기다 곱하기 r 한 결과가 저기는 저 넓이가 된다는 소린데 그럼 여기는 이 반지름이 정말로 거지같이 나와야만 현재 상황이 가능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요거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 얘는 뭐가 돼요? 얘는 넓이가 4분의 루트 231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 얘가 2분의 1의 r에다가 여전히 그냥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생각해 줄 수... 굳이 또 뭘 쓴 거야? 왜 쓴 거야? 어쨌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지금 요 정보랑 요 정보랑 요 정보를 줬어. 근데 딱 이 형태들 세 개를 딱 봐봐. 다 뭐야? 부정방정식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들이잖아. 그지? 그럼 저 형태들을 가지고 당연히 A, B, B, C, C를 다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저 세 개를 다 동시에 만족하는 A, B, C를 다 구할 수 있을 게 분명하다고 걔를 구해주기만 하면 그대로 자연스럽게 답이 되겠지. 라는 느낌이다. 됐나요? 여기서는 뭐 굳이 하지 않을게. 요거 가지고 하나만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형태잖아, 그지? 요 형태는 부정방정식 대표적인 형태야. 넘어갑시다. 좋아요. 이제 스텝 3로 드디어 3로 넘어왔네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 4번, 7번 두 개만 딱 하고 넘어갈게. 자, 4번은 어떤 느낌인가요? 그림과 같이 지점 O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200이랑 100 떨어져 있는 두 지점 A랑 B에서 갑과 을이 동시에 출발을 해서 뭐래? OA와 OB에 각각 수직이대로 달렸더니 40초 후에 각각 A-랑 B-에 도달을 했대요. 이때 OA-랑 OB-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 여기 얘가 60도였을 때 얘네들의 속력은 각각 몇이었는지를 구해주세요. 다 일정한 속력을 달렸습니다. 라고 주어져 있네. 근데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하게 그냥 이렇게 보면 얘가 60도고 이등변 삼각형이면 이게 정삼각형이 돼버리는 거네. 그죠? 그냥 정삼각형입니다를 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야? 정삼각형인데 갑과 을의 속력.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간 동안 40초 동안 달린 거니까 실제로 이 길이를 구해주세요. 여기 이 길이를 구해주세요. 그냥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여기는 이 길이를 잠깐 그냥 A라고 놓을까요? 근데 여기는 이 길이를 B라고 놓을까? 이렇게 되니? 그러면 이제 여기는 요 녀석과 요 녀석을 기준으로 식이 하나 나오겠지. 됐어? 식이 하나 나올 거야. 이렇게 됐죠? 그래서 다시 어떤 식이 나오겠어? 400 아니죠. 4만이네. 4만 마이너스 A죠. 이거 좀 귀찮으니까 이거 그냥 2랑 1로 놓고 하자. 알겠죠? 일단 2랑 1로 놓고 하고 A를 나중에 구한 다음에 B를 나중에 구한 다음에 거기다 그냥 100배 100배 하면 되잖아.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거 놓고 하자. 그럼 4-A 제곱의 루트가 뭐가 됩니다? 1 B 제곱의 루트가 됩니다. 라는 이런 식이 하나 나오는 거고 그럼 식 하나 가지고는 당연히 해결이 안 되잖아요. 또 다른 식을 또 하나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 요렇게 해서 수선의 발 하면 여기는 요 길이가 뭐야? B-A죠. 여기는 요 길이가 3이 되겠죠. 근데 여기는 요 길이는 얘나 얘 하나 갖다 쓰면 되겠죠. 뭐 1 B제곱
갖다 쓰면 되겠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하나 더 나오네, 그지? 그럼 식이 총 2개가 되니까 2개 연립해서 A랑 B를 구하면 됩니다. 각각 구해진 값에다가 100배, 100배를 해줘가지고 실제 길이들을 구해주고 40초로 나눠주고 40초로 나눠주면 속력이 나오겠다. 이런 느낌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됐죠? 이거 오히려 별로 안 어려운데, 그지? 이거 플러스 아니 어디가? 4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A죠. 아이고, 그러네. 플러스네, 플러스. 그죠? 왜 마이너스야, 그죠? 다 플러스죠. 됐습니다. 플러스 식 하나, 요것도 플러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오케이. 그럼 7번으로 가보자. 7번. 그래, 이거는 얘들아, 이거는 선생님이 너무나 많이 봐서 너무나 유명한 문제로서 아, 이거를 지금 뭘로 풀었다고? 산술기요. 산술기어로 풀었어? 이거 똑같은 거 나오고 완전히 이렇게 똑같았어요. 그 수학하에서. 그치? 이건 코시-슈바르츠 푸는 거 아니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으로 푸는 거 아닌가 원래? 그렇죠? 재밌네요. 그러네. 이게 일단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으로 푼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y 더하기 z가 뭐야? 5-x가 될 거고 그냥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9-x제곱이 됩니다.를 통해서 y제곱 더하기 z제곱에다가 이렇게 되면서 y 더하기 z의 전체 제곱이 되면서 여기는 1제곱 더하기 1제곱으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모양을 만들어 줌으로써 여기는 얘 2에다가 9-x제곱에다가 이렇게 되면서 얘는 5-x의 전체 제곱이 되니까 이걸 가지고 x에 대한 부등식을 풀면은 최대 최소를 당연히 구할 수 있을 게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은 얘분의 얘가 되는 거니까 y랑 z가 서로 같은 상황일 때 최소값이 성립합니다라고 해석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x, y는 다 구할 수 있을 거야. 이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서 풀 수 있는 되게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여기는 얘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달라는 소린가? 실수 x, y, z에 대하여 실수 x, y, z에 대하여 라고 했네요. x의 최대값과. 그럼 얘는 이렇게 하면 어때? 잘 봐봐. 그러니까 사고방식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면 x랑 y랑 z가 실수였잖아. 그럼 여기는 방정식으로서 바라보려고 해. 나는 지금 근데 나의 궁금증은 누구야? 지금 x의 최대값, 지수값이 궁금한 거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짜보는 거야.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이렇게 있었을 텐데 여기는 얘에다가 그냥 아무거나 괜찮아. z를 이렇게 5-x-y로 이렇게 짜보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여기서 넣어줘요. 그러면 여기는 얘가 문자가 일단 하나가 소거가 되겠죠. 그럼 쟤는 x랑 y에 대한 2차 식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2차 식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어때? 그러니까 x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라볼 것이냐 y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라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내가 y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라본 다음에 y 값이 뭐라고 했으니까 실수였다고 했으니까 거기는 걔에 대한 판별식을 써주면 x에 대한 부등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그 x에 대한 부등식을 풀어준 결과가 저거랑 똑같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걸 집어넣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해준 다음에 5-x-y의 전체 제곱은 9를 해준 다음에 얘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뭘로 y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바꿔주고 나서 그냥 이 녀석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라는 식이라면 여기는 얘네들이 전부 다 x에 대한 식으로 들어가 있을 게 분명하니까 여기는 이 부등식이 x에 대한 부등식이 될 게 분명하니까 그 부등식을 통해서 x 값을 구할 수 있다. x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됐죠? 네, 그 상태에서 x 값까지는 구할 수 있을 게 분명하고 그 x 값을 구해서 집어넣게 되면 그거에 해당하는 y 값도 당연히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그 y 값이 나오면 당연히 x랑 y 다 나왔으니까 z도 구할 수 있다. 그냥 이런 흐름으로 풀어주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에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판별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여기까지 되니? 근데 이거는 2차 방정식을 가지고 푼 거죠, 또. 됐어? 지금 여기는 여러 가지 방정식 단원이잖아. 그럼 또 마음에 안 들죠? 그렇죠? 그럼 또 다른 방법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나? 너무 어렵네, 그러면. 일단 요거 이해되니, 얘들아? 흐름 알겠어? 그러니까 애시당초 식을 이렇게 써줄 거야. 이렇게 식을 만들어내서 이걸 가지고 내가 x에 대한 부등식을 만들어낼 거야 라는 그런 해석 자체를 해낼 수 있어야 돼. 이건 되게 중요한 해석 중에 하나야.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수학 하를 배웠다면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구나라는 것도 당연히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고요. 됐나요? 근데 조금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통해서 우리가 뭐까지는 구할 수 있어? xy 더하기 yz 더하기 zx까지는 구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냥 t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이제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 여기 요 녀석이 이제 플러스 동그라미가 되는 거고, 여기는 얘는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놓고, 그럼 이제 x랑 y랑 z가 됩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돼 있는 요 상황에서, 그죠? 요 상황에서 얘까지는 주어져 있는 상황이 될 거고, 여기서 x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과 최소값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지금 여기까지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 하나만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상수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현재.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는 이 방정식이 일단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접근할 수 있으니, 이제 수학 2로 넘어가서 그래프를 열심히 그려준 다음에 여기는 x축이 여기 있을 때 x축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 그 범위를 또 찾아준 다음에, 오케이? 근데 지금 x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이 근 중에서 제일 큰 게 어디까지 가능할지 여기는 이런 식으로 또 찾아주고 나서, 오케이? 그건 좀 너무했죠.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얘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 녀석이 x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이 녀석이 x랑 y랑 z가 되면서 얘네들이 중근으로 떨어지는 상황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 값만 찾아낼 수 있다면 세근의 합이 5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 녀석 알고 있으니까 y 더하기 x가 5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얘도 구할 수 있어. 이건 또 미적분을 가지고 수투를 가지고 접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방정식에 대한 해석 빼고 다 하고 있어. 그죠? 얘는 도대체 어떻게 풀라는 소리야? 해설 잠깐 볼까? 요 해석, 그러니까 해설에 있는 첫 번째 풀이는 어떤 식의 해석이었냐면 이런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y 더하기 z는 얼마야? 5-x지. 여기까지는 똑같거든. 그 다음에 여기는 얘에서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지금 뭐야? 9-x제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는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의 곱셈 공식 변형을 통해서 yz라고 하는 거를 내가 x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거든.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곱셈 공식 변형을 통해서. 그러면은 지금 또 뭐야? 합과 곱을 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뭐 할 수 있어? 2차 방정식의 작성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뭘 만들 수 있겠어? 2차 방정식의 뭐가 돼? 그 해가 y랑 z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는 세 실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실근을 가져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뭘 때려버리면, 여기서 판별식을 때려버리면, 그러면은 x에 대한 식으로서 부등식을 또 만들어낼 수 있겠지라고 하는 이런 해석도 가능하네요. 재밌네요, 그죠? 다시. 그러니까 합과 곱에 대한 생각 가지고 2차 방정식 작성을 가지고 이렇게 해결합니다. 이거는 대칭식에 대한 해결 전략으로서 여러 가지 방정식 중에서 연립 방정식의 해결 전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푸는 게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다시. 대칭식의 해결 전략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합과 뭘 만드는 거야? 곱을 만드는 거야. 오케이? 이것도 모르겠으면 그 여러 가지 방정식 그 한 단원에 다 들어가 있는 개념이니까 꼭 봤으면 좋겠어요. 연립 방정식 해결 전략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재밌네요. 진짜 해석하기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해석할지 그런 흐름들 잡는 게 되게 재밌네요. 그치? 이것만 지금 4가지 풀이가 있었어. 그죠? 선생님이 발견한 것만. 그죠? 넘어가고. 자, 다음 시간에 질문으로 다 한 번씩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부등식 쪽 얘기로 넘어가게 될 텐데, 오늘 이야기는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등식이라고 하면 일단은 1차 부등식, 또 2차 부등식, 그 다음에 연립 부등식, 이런 얘기가 있어. 근데 여기에 정말 그 우리한테 그 복병 하나가 숨어 있죠. 근의 분리라고 불리는 그 복병이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그죠? 걔는 연립 부등식을 배워야 풀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거고요. 됐어? 근데 일단 여기서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얘기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1차 부등식은 너희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2차 부등식을 바라보는 그 관점 자체를, 다시 2차 부등식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식으로 해결한다라는 그 관점을 일단은 벗어나야 돼. 알겠죠? 2차 부등식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거야? 그렇지. 함수의 관점으로 바라볼 거야.
함수의 그래프의 관점으로 2차 부등식을 바라보는 그 관점 자체가 생겨야 우리는 여기 있는 이 파트를 되게 손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맨날 봐봐. x제곱 그다음에 더하기 뭐 ax 더하기 b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고 싶어요. 이런 문제를 봤을 때 그럼 여기는 판별식과 접근해야죠? 라고 하고 이제 판별식이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겠네요. 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끄덕끄덕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끄덕끄덕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해석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 부등식을 뭘로 바라보기로 작정하는 거야? 함수로 바라보기로 작정하는 거야. 일단 함수로 바라본다는 거는 x축보다 더 어때? 위에 있거나, 그죠? x축보다 위에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접하는 상황으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뜻이거든. 됐어? 그러니까 얘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제 얘에 대한 해석을 뭘로 바라봤을 때 다시 한번 방정식으로 다시 한번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부등식이 함수로 바라봐지고 그 함수가 다시 방정식으로 바라봐졌을 때 그 방정식을 가지고 x축과 안 만나는구만. 그 다음에 접하네. 그러니까 얘는 판별식이 어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라는 해석이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는 이 함수로서 부등식을 바라보는 훈련을 충분히 해줘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 얘기만 하고 싶어 사실은. 이 얘기만 너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함수로서 부등식을 해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봐봐. x-1이 있고 x-3이 있어. 여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 이렇게 돼 있는 요 녀석의 해가 뭐가 됩니다. 1에서부터 3 사이가 됩니다. 라고 뭐 해주세요? 일단은 외워주세요라고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수도 있단 말이야. 저는 그냥 단순하게 외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왜 제가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는 당연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식으로서도 저기는 제일 증명할 수 있지만 훨씬 더 복잡하고 그냥 단순하게 뭘 생각해? 얘가 1이고 3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는 얘가 x축보다 어디? 아래에 있는 그 x의 범위를 구해주세요라는 뜻이기 때문에 거기는 걔의 범위가 얘가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2차 부등식부터는 얘들아 식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는 그냥 이렇게 간단한 식은 당연히 이렇게 해결하는 건 괜찮아.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나도 이렇게 계산해. 이거 보자마자 또 그래프 그리고 그러진 않는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상황 자체가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여기는 얘는 뭘로 바라봐 주세요? 2차 함수의 그래프로서 여기의 부등식을 바라봐 주세요로 너희가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기만 하다면 2차 부등식 쪽에서 일단 특별하게 어려울 만한 느낌들은 별로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해석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문제에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근의 분리라고 하는 복병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 녀석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근의 분리가 내가 완벽하게 마스터가 된 상황이라면 오케이? 그것조차 우리한테 크게 어려움을 다가오진 않을 거야.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학 하에서도 많이 했었잖아. 수학 하에서 부등식 가지고 막 연립하고 막 장난치는 거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 집합 가지고 많이 했었잖아.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는 연립 부등식에 대한 생각은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여기서의 뭐 크게 어려울 만한 부분들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선생님이 여기서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좀 설명하고 넘어갈까 하는데 여기는 없을 것 같아서 뭐 가우스가 있다거나 절대값이 있다거나 절대값 얘기는 하나 하고 끝내자. 오케이? 그러니까 절대값 얘기는 선생님이 그냥 너무 많이 나와서 봅시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절대값 x-1이야 더하기 절대값 x-2야 그 다음에 절대값 x-3이야 뭐 3이야 그냥 3이야 쉬운 형태로만 딱 잡고 갈게. 얘가 10보다 작아. 대충 이렇게 주어져 있는 얘 해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던 여기는 이런 문제도 많이 봤잖아요. 그지? 이런 문제도 여전히 어때? 그냥 그래프 입장으로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쟤를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범위를 일단 4개로 나눠야 되지. 되게 복잡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긴 얘의 그래프를 그릴 거고 이렇게 생긴 요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을 찾아줄 거야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이롭습니다. 여기는 요 녀석의 그래프 그린 건 우리가 열심히 해봤잖아. 얘가 이렇게 1이었을 때, 얘가 2였을 때, 여기는 얘가 3이었을 때를 기준으로 범위가 나눠지는 거고요. 우리는 뭐만 바라보면 됩니다. 얘 기울기만 바라보면 됩니다. 어차피 쟤는 다 연결된 그래프일 게 분명하니까 기울기가 이쪽에선 3이 될 게 분명하고 기울기가 1이 될 게 분명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될 게 분명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 될 게 분명하니까 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라는 그런 흐름을 알고 있었다면 내가 여기다 아무 데나 그냥 2를 넣어볼게. 2를 넣어보자. 그럼 얼마? 1, 0, 1이니까 여기는 이 값이 얼마였어? 2였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얘 함수값이 궁금하다면 여기다 또 3을 집어넣으면 되긴 하지만 여기서 선생님이 말해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거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시작한 거야.
우리는 항상 기울기에 대한 정보를 자꾸만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울기는 엄청 중요한 거거든, 그지? 그리고 나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되게 좋은 정보를 넘겨주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어. 여기 봐봐. 이거 기울기 몇이야? 1이지. 이 기울기가 1이라는 거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뭐하다? 같다는 뜻이잖아. 여기는 이 길이가 1이니까 여기는 이 길이도 1이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내가 함수 집어넣지 않아도 그냥 무조건 3이었던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전하겠죠? 얘가 1 차이 나니까 얘도 1 차이 나겠지. 얘도 여전히 3이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x는 10입니다. 이거보다 지금 작거나 같은 거니까 결국 이렇게 돼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하는 여기는 이 근을 구해주세요라는 이런 문제를 봤어. 그럼 내가 식을 또 열심히 집어넣어서 뭔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얘도 똑같죠? 얘랑 몇 차이 나? 7 차이 나죠. 그죠? 7 차이 나니까 좀 귀찮잖아. 그럼 이럴 땐 문제를 바꾸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여기는 문제를 바꾸면 얘 몇 차이나? 9 차이나. 그지? 얘 9 차이나. 근데 얘 기울기 몇이었어? 3이었거든. 3이었는데 9 차이 난다고. 얘 길이 얼마겠어? 3이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3만큼 떨어진 거니까 얘는 누가 봐도 6이었던 거고. 여기서부터 3만큼 떨어진 거니까 얘는 누가 봐도 마이너스 2였던 거지. 그러니까 이 부등식에는 마이너스 2에서 6 사이가 됩니다라고 되게 편안하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울기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있는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거기 있는 걔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지는 말자.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오늘 마칠게요. 알겠죠? 숙제는 여전히 스텝 너무 많나? 스텝 2까지. 오케이? 스텝 2까지 풀어보세요.